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17차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24일 한국 서울에서 열려 북한 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이 주재한 회의에서 1978년 마카오에서 실종돼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의 아노차 판초이의 가족 반종 판초이 씨를 비롯해 197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납치돼 북한에서 1997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의 도이나 분베아 씨의 남동생 가브리엘 범비아 씨, 또 1969년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피랍 사건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의 납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해적 행위를 다양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금하는 명백한 국제범죄 행위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의원들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에 의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검토 등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이나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과의 인권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한국인 공무원 유가족이 북한과 한국 정부에 조사를 촉구하며 홀로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와 지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권리를 위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사건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the right to truth, and also the right to seek justice if a crime was committed, the right to be compensated. 퀸타나 보고관은 또 최근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상을 알리기 어려운 만큼 탈북민과 탈북민 단체, 북한 인권 단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핵개발연구소가 F-35 스텔스 전투기의 첫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미국과 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즉 음속으로 비행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몸체 아래 순환문을 열고 유선형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잠시 뒤 폭탄은 밝은 섬광과 기체를 내뿜더니 360도 회전을 하며 목표 지점에 내리꽂혔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군립연구소가 23일 공개한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 모습입니다. 샌디아 군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이 지난 8월 25일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를 1500피트, 약 3.2km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2초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벽한 무기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관련 적합성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F-35A 전투기의 B-61-12 장착은
미국과 동맹의 억지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핵폭탄인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과 함께 폭발 강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하 깊은 곳에서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고안돼 핵 버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탄두 크기가 큰 B-61-11을 F-35 동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탑재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해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ut if you put it on the outside, what you're doing is you're destroying the stealth capability of the aircraft. Because the bomb on the outside gives a radar return that's unacceptable. And so they've designed the F-35 so that the B-61-12 can fit internall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음속 이상의 속도로 폭탄을 투하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그와 같은 빠른 속도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부터 폭탄의 안정성 검증에 성공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산을 추진 중인 B-61-12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됐다는 점을 들어 북한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정권 인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엔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기용했는데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내정 사실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한 핵심 인사로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에서 2008년 그의 보좌관으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의 대북 접근법은 지속적인 외교 실행, 동맹국과의 공조, 협상 재개를 위한 경제 제재 강화와 단계적 접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9월 미국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진정한 대북 경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말 자원 접근의 다양한 경로 차단 등으로 이란 핵협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 이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핵 협상에도 끼칠 영향을 우려해왔습니다.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other policies vital to our security.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 초기 수석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앞서 지난 8월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 영내 동맹국가 안보 국방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고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여성 최초의 국가정보국 D&I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밖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자리를 되찾고 직면한 최대 도전에 맞서 세계를 결집시키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를 향상시킬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데 대해 미국과의 공정한 교역관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BOA에 최근 아시아 태평양 15개 나라가 영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출범한 데 대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적 교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미국 비즈니스와 보다 공정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출 시장을 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과 투자 협정을 파트너 국가들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15개 나라 정상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가맹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고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3년 전 하와이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5경보 논란을 계기로 국가 긴급경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긴급상황 시 발령되는 경보 시스템 개선 조치를 담은 신뢰할 수 있는 긴급경보 발령 개선 법안, 즉 레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상원에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첫 대피훈련 실시 한 달 후 실시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각 주 정부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방정부를 위한 경보 발령 지침을 새로 마련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가 경보 오작동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오발령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정 연방긴급경보에 대한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의주 반공학생의고 75주년을 맞아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기념식을 열고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일인 11월 23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을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등 20여 개 민간단체들은 23일 서울에서 신의주 반공학생의고 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세계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점령한 신의주에서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학생 항쟁에 대한 탄압은 북한 인권 유린 역사의 시작이며 한반도 반공운동의 효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주민 스스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천여 명의 체포자를 냈던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일 11월 23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의주 반공학생의거는 1945년 11월 18일과 23일 신의주 시내에서 남녀 학생 3,500여 명이 소련 공산당과 김일성에 맞서 벌인 대규모 시위로 학생 24명이 목숨을 잃고 350여 명이 다쳤으며 200여 명은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로 강제 유용되거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